자, 경제 고길동입니다. 희동입니다. 길동쌤, 네.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더라고요. 드디어 미국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이 투자를 암호화폐, 가상화폐가라는 말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죠. 가상이라는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암호화폐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겐 좋은 일이고 네.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이 미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길동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사셨나요? 못 샀습니다. 왜요?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라고요? 안 산 게 아니라 못 샀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국내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증권사에 문의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문의를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다룬 것처럼 ETF가 상장이 되면 그건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피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 같은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소에서 이 ETF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 거래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땡땡 증권들이 있잖아요.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승인 날 당일 12일 날 금융위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거래를 중지를 시키는데 그 이유가 좀 흥미롭습니다. 거래를 중지를 시켰다고요? 30분 만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사에 네. 난 거니까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의 라이센스 범위를 넘어선 일이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돼서 사실 거래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죄송합니다.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죠. 애플이나 구글 이런 주식 사는 그런 것처럼 해외 ETF를 저희가 국내에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나 수수료 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살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금융위가 하지 말아라. 서비스를 중단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파까지 있었냐면 그 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이나 또 알고 있는 삼성증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말고요 선물 ETF가 거래를 되고 있었어요. 캐나다와 독일에서 발행된 걸 해외 ETF를 거래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021년부터 했으니까 한 2, 3년 동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재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국에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번에 그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미국에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반겨하는 요 타이밍에 유독 한국 금융위만 현물 ETF 위험해, 가상이야, 그건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증권 거래소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로 이걸 팔 수가 없어. 그리고 갑자기 얘기를 해서 이제 중단을 시키니까 증권 거래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전에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선물 ETF까지 지금 사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허용된 건 뭐냐면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이 팔 수만 있게 했어요. 신규 매수를 다 스탑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12일 날 있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네요. 전혀 맞지 않죠? 네,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 방침을 사실 오락가락한 그런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지금 이제 문의가 빗발치게 많을 거예요. 그 전에도 많았고 상장 전에도 많았고 상장 후에도 지금 많은데 특별한 그런 방침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주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해서 지금 스탑을 시킨 거고 맞죠? 미국의 상황은 좀 어때요? 미국의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날 5분 10분 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다뤘었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 그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등등해서 11개의 그런 ETF 상품들이 거래가 어마무시했습니다. 6조 이상의 거래가 하루 만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수, 매도 이제 이런 이제 물량이 있겠지만 엄청난 거래가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금융 후진국다운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향후 2, 3년 정도는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2, 3년? 네. 제도권 안으로 이 현물 ETF를 우리나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식으로든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스톱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안 돼. 이렇게 스톱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이든 조만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년이란 기간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희동쌤. 네. 자, 희동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선물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가 되겠죠. 네. 이 현물 ETF가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를 시작을 한다. 네.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혹시 그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는 네, 투자를 할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이 제도도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네. 미국에서 1944년에 이제 생겨가지고 1971년에 미국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 네. 그걸로 인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잖아요. 기반이 됐죠. 네, 기반이 됐죠. 그러고 나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네, 리먼 브라더스 그 문제로 그렇죠. 약간 달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위안화가 뭐 또 다른 뭐 기축통화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생각까지 가졌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근본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네. 또 다른 또 재료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달러만큼의 안전 자산으로 그래도 비트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넣어보는 게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네. 어제 돈남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죠. 캐시 우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 침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확률이 사실 더 많지 않느냐. 한 번은 바닥을 칠 타이밍인데 안 쳤기 때문에 한 번 치고 가지 않겠느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그때 비트코인이 또 완전 대폭락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게 위험 자산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캐시 우드의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있었고요. 여러 번의 유럽의 경기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 뒤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50%를 금방 회복하는 그런 회복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기보다는 앞으로는 안전 자산,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나 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금융권 시스템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건데 그쵸. 솔직히 그죠?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가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 상장된 상품을 ETF를 국내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해외에 상장시키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시킨 똑같은 이유로 이 상품을 동일하게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근데 금지시킬까요? 그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증권사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2021년 이후로 캐나다와 독일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 ETF를 거래를 해왔습니다. 사고 팔고 매수 매도를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거래 수수료로 챙겼을 겁니다. 연태까지 했던 그 모든 거래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불법을 행한 거니까 네. 법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짜 언니들의 경제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